강치 이야기. 글 박혜강. 동쪽 바다 저 끝에 울릉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얼마 있지 않은 곳에 큰 돌섬으로 이루어진 독도가 보입니다. 독도 바다 속에는 명태, 오징어, 정어리, 연어 등 많은 물고기들과 수많은 강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강치 무리에 둘러싸여 털복숭이 어린 강치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강치 이름은 바로 도치였어요. 도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른들에게서 사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도치는 가재바위라는 이름의 평평한 바위 위에 올라가 무리에 섞여 뒹굴며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바다 저편 바위가 솟아나더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기 또 바위가 있어. 저리로 헤엄쳐 가볼까? 아니야, 도치야. 자세히 봐. 저건 바위가 아니란다. 정말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어요. 바위가 점점 커지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있지 않아 솟아났고 거대한 물줄기를 하늘 높이 쏘았어요. 그것은 독도를 지나가는 귀신고래였지요. 박수치듯 도치는 지느러미로 수면을 때려 물보라를 쳤습니다. 귀신고래야, 안녕. 귀신고래는 도치가 있는 가재바위 쪽을 힐끔 보더니 물줄기를 더 크게 뿜으며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얘기했습니다. 도치야, 귀신고래는 우리들의 친구지만 고래보다 큰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도망쳐야 돼. 알았지? 엄마 아빠가 물속 깊이 사냥을 하러 간 어느 날 작은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들은 물고기들을 잡기만 할 뿐 도치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잠잠해지던 어느 날 도치는 우왕좌왕하는 강치무리 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고래보다 훨씬 큰 배 여러 척이 해안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배들도 작은 물고기를 잡으러 왔겠지? 하고 도치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배들은 작은 배들을 쫓아내더니 강치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강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도치야! 도망가! 해안에서 놀던 강치무리들은
사냥꾼들의 그물을 피해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도치는 어른들 틈에 섞여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사냥꾼들은 강치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 닥치는 대로 잡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한 무리가 없어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옆에 있던 무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치던 강치들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도치에게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지친 몸을 가누기 위해 잠시 바위섬에 숨어있던 도치는 휘리릭 하며 던진 그물에 그만 몸이 옴싹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접근해온 사냥꾼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라, 요놈들은 아직 어린데 잡지 말고 서커스단에 팔면 돈이 되겠어. 캄캄한 배 안에 옮겨지게 된 도치는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배 안에는 이미 먼저 잡혀온 어린 강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구석에 웅크리고 며칠 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독도에 머물던 배는 갑자기 요란한 기계음을 내더니 기우뚱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줄곧 흔들흔들 움직임이 계속되었고 가라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어디론가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독도를 떠난 배는 동쪽 바다를 건너 어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닫혔던 배의 문이 열리고 도치는 다시 며칠 동안 우리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도치는 둥근 공을 머리에 통통거리거나 몸을 몇 바퀴 돌며 제주를 부려야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먹잇감을 얻지 못하여 굶는 것이 물론이고 채찍으로 피가 날 때까지 등을 맞아야 했기에 밤낮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묘기를 부릴 줄 알게 되자 도치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 나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도치는 떠나온 고향과 엄마 생각에 마음속으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그럴수록 도치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독도로 돌아갈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마치면 다시 우리로 돌아와 갇히는 반복되는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실한 희망은 그 우리는 분명 바다가 가까운 곳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내음이 물씬 풍겼을 뿐만 아니라 갈매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먹이로 주는 생선들은 금방 잡은 싱싱한 물고기들이었던 것 때문이지요. 아마 매일 주는 먹이가 있는 곳이 바다로 연결된 곳일 거야. 여느 때와 같이 도치는 제주를 부리고 다시 우리에 갇힌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하늘 높은 곳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곧바로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옛날 소나기가 쏟아지던 독도에서 가끔 듣던
천둥 소리와 달랐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에 이어 산과 나무들이 쓰러지고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종종 비행기들이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렸지만 이번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연 연기가 온 사방을 뒤덮고 그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은 후 도치는 무슨 일인가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문과 벽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물도 넘쳐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치는 본능적으로 갈라진 벽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지금 이때다. 그리고 제주 부리듯 무너진 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매를 맞으며 배운 기술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헤엄쳐 갔습니다. 도치는 헤엄쳐 가는 곳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임을 알았지만 이만큼 멀고도 멀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새어 헤엄쳐도 뾰족한 두 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위섬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일이 엊그제 일처럼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괭이 갈매기들, 그리고 오를 수 없는 바위 틈틈이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과 바다 수초덤불 사이사이 헤집고 다니는 물고기들. 하지만 섬에 돌아가도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절망적이라 여겨지자 눈이 감기고 지느러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이젠 두 번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겠지? 도치는 더 이상 헤엄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개비가 듬성듬성 붙은 바위에 닿을 줄 알았는데 이내 몸이 솟구치더니 수면 밖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얼핏 보면 바위섬 같았지만 꿈뻑거리는 눈이 달린 것이 보니 어디선가 본 듯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도에서 봤던 귀신고래였습니다. 도치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안녕,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니? 귀신고래가 반갑다듯 도치에게 말을 걸었어요. 도치는 지치고 목이 메어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귀신고래는 도치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마침 독도를 지나갈 건데 그곳으로 데려다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다 줘. 간신히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저 멀리 그토록 보고 싶던 뾰족한 두 섬인 독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던 작은 배들과 어지럽게 섬 주변을 휘젓는 괜히 갈매기 무리도 보였습니다. 도치는 독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독도야. 귀신굴에도 반가운 손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듯 물줄기를 힘차게 내뿜었습니다.